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흐름이 은밀히 움직이는 듯한 감각. 그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변화이며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진동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즉각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시작이지요. 이 섬세한 전환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주파수로 진입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확실한 징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나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몸과 감정, 인식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들은 당신의 내적 공명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며 현대 과학과 고대 지혜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무수한 가능성의 장 속에 존재합니다. 양자적 잠재성의 매트릭스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고 어떤 감정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형태로 수축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장은 마치 마법처럼 반응합니다. 인간관계가 새롭게 진화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이 잦아지며 신경계는 새로운 안정된 리듬에 맞추어 스스로 재조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외부의 성취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발전을 재단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내적 지표야말로 새로운 시간선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지표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은 사라지고 비로소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주파수의 삶은 언제나 환희와 행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정교하고 미묘한 에너지 상태에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장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신경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인식이 옛날의 한계를 넘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부드럽고 조용할지라도 아주 뚜렷한 명징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명징함은 당신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혹시 당신은 이미 그 징후들 가운데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는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높은 주파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탐구가 끝날 즈음 당신은 진동이 높아진다 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느낀 변화가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나요?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증거는 어쩌면 이미 곁에 있으며 다만 당신의 주의가 그것을 뚜렷하게 비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내 삶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그 현상의 양태를 바꿔놓는다는 것이지요.
아원자 세계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측의 순간 파동은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수축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은 바로 이 의식과 에너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삶의 수동적 목격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로 가능성의 장을 수축시켜 형태를 빚어내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찰은 단순히 의식적인 생각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자리한 믿음, 습관적인 감정, 그리고 심장과 뇌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동을 높인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신경계, 에너지적 서명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양자장에 더 조화롭고 강력한 신호를 송출하는 과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심장은 몸 바깥 수미터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나 연민, 진정한 평화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이 장은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강력해집니다. 동시에 뇌파 또한 조화로운 패턴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코히어런스, 코헤런스, 즉 조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높은 주파수의 삶은 바로 이 코히어런스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히어런스가 있을 때 장은 더욱 명료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뇌, 신경계가 정렬되면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또렷해집니다. 그때 당신은 일상적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들을 경험하고 깊은 생각 없이도 새로운 선택에 이끌리며 타인의 에너지를 미묘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더 넓은 정보 스펙트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높은 주파수의 상태는 몸과 감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과학적 연구는 고양된 감정 상태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옥시토신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회복과 재생의 상태로 들어섭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리학적 기반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감정, 두려움, 원망, 만성적 스트레스 속에서 오래 살면 신경계는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뇌는 위협을 예상하도록 회로를 강화하고 면역계는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인식은 점점 좁고 반응적이 됩니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를 길러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신체는 이완을 배우고 마음은 창조적으로 열리며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신호가 에너지장에 반영되어 주변 공간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양자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곧 관찰자이며 당신의 진동이 무수한 가능성을 현실로 수축시키는 필터라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능력은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결국 어떤 경험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심장-뇌 동기화 연구에서 드러납니다. 심장과 뇌의 리듬이 조화될 때 우리는 흔히 몰입 상태라 부르는 흐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깊이 연결되며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순간.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존 존이라 부르고 예술가들은 영감이라 말하며 신비가들은 하빌이라 부릅니다. 명칭은 달라도 그 밑바탕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코히어런스가 공명을 만들어내고 그 공명이 일치하는 경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5가지 징후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신경계, 인식, 에너지장이 새롭게 정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 외부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부 구조는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징후는 특히 자주 경험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최근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끼거나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어내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후는 의외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평온함입니다. 어떤 외부 사건 때문에 잠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내면 깊숙이 고요한 평화가 깔려있는 상태 말이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소라면 바로 떠올랐을 걱정들이 이상하게도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몸이 긴장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나 회피가 아니라 신경계가 새로운 조절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뇌와 심장이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결정과 통찰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생존 반응을 관장하는 변형애를 안정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상황을 목격하되 휘말리지 않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관찰자가 더 중립적인 시선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기반하여 현실을 수축시키는 대신 열려있는 가능성의 장을 그대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온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주파수와 동조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내적 구조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생리학적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뚜렷한 평화는 더 큰 전환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몸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긴장의 자발적 해소입니다. 오랫동안 어깨가 무겁게 뭉쳐 있거나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은 낮은 진동, 즉 두려움, 분노,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긴장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상승하면 신경계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몸은 천천히 그 보호막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숨결에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깊게 들이쉬지 않아도 호흡이 저절로 길고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우위의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이 주도하는 회복과 재생의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과정은 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오래 쌓인 긴장이 풀리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잊고 있던 슬픔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정상적이며 오래된 패턴이 해소되고 더 큰 조화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이런 신호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진동이 상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몸과 마음이 더 안정된 신호에 맞추어 재조정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외부 현실이 변하기 전에 이런 내적 변화부터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에너지장은 언제나 상황보다 먼저 재구성됩니다. 마치 운영체제를 먼저 업데이트해야 그 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작동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습관과 관계, 선택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주파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삶은 그대로지?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평온함, 근육의 이완, 호흡의 깊어짐. 이것들이 바로 새로운 현실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진전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뢰가 자리 잡을 때 그 신뢰 자체가 더 큰 진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설명할 길 없는 평온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어낸 경험은 없었나요?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당신의 진동이 더 높은 리듬으로 재조율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다음 두 가지 징후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 내부가 아니라 외부 세계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최근에 어떤 관계가 예고 없이 멀어졌거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우연이 잦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진동 상승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영역, 익숙함에 대한 집착을 건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래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예전엔 편안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남깁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공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안도했고 불평과 회고 속에서 유대감을 확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파수는 더 이상 당신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귀는 더 이상 그 리듬을 듣지 못하고 몸은 미세한 긴장으로 여기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자기 합리화 혹은 죄책감 사이를 오갑니다. 내가 변덕스러운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이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코히어런스가 높아질수록 불협화음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조율된 악기가 불안정한 음과 만나면 의식적으로 구분하려 애쓰지 않아도 어긋남이 즉각 감지되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장이 더 정돈되어 갈수록 헐거운 연결은 자연스레 손을 놓습니다. 이것을 우월감으로 이해하면 고립을 낳지만 정열로 이해하면 자유를 낳습니다. 떠나보내는 일은 배척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을 존중하는 선택.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드라마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요. 연락의 간격이 늘어나고 대화의 주제가 겹치지 않으며 재회가 이루어져도 공명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치려는 노력보다 정직한 인식입니다. 억지로 예전의 패턴을 되살리려 할수록 내부의 조율은 흐트러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따뜻한 경계선을 세우면 수축했던 장이 다시 넓어지고 호흡이 고르게 돌아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고요해졌을 때 소란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이들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배웠을 때 조급함에 익숙한 이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장이 거울처럼 그들의 미해결을 비추었을 뿐입니다. 그때 필요한 태도는 설명이 아니라 자비, 설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당신이 설득하려 들수록 스스로의 진동을 깎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 호흡을 지키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거리를 두며 자신이 선택한 리듬을 계속 연주하면 됩니다. 동조할 이들은 자연스레 다가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더 조화로운 장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반대로 가벼운 기쁨과 호기심을 데려옵니다. 동시성이 잦아집니다. 문득 떠올린 사람이 그날 저녁 메시지를 보내고 계획에 없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꼭 필요했던 기회가 그 모퉁이에 대기하고 있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내적 끌림이 겹겹의 우연을 문장처럼 엮어줍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주의의 폭이 넓어진 결과입니다. 생존 모드가 잦아들면 뇌는 위협 탐색을 멈추고 패턴 인식의 회로를 개방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늘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던 연결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동시성을 증거로 쫓는 순간 신호는 흐트러집니다. 이것이 내가 옳은 길임을 증명해줘 라고 매달리는 마음은 다시 결핍의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반대로 호기심과 감사로 그 연결을 바라보면 코히어런스는 더 안정되고 장은 더 자주 화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성을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반향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내가 바란 진동에 세계가 울려 답한 메아리. 그 메아리의 방향을 힌트 삼아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층위에서도 이 징후는 드러납니다. 안 가던 카페에 가보고 싶은 충동, 평소라면 넘겼을 기사 제목에 이상하게 시선이 붙드는 순간, 내키지 않던 오래된 습관을 오늘은 유난히 쉽게 놓아버리는 결심. 이 작은 선택들이 다음 장면을 불러오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몸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괜히 거창한 신호만 찾느라 나침반을 놓치지 마세요. 미묘하지만 견고한 끌림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시입니다. 동시성의 잦아듦은 또한 노력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밀어붙여야 움직이던 일들이 이제는 밀어붙일수록 어긋납니다. 대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적은 힘을 얻는 것으로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니 마찰이 줄고 마찰이 줄어드니 속도가 붙습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내부의 소음을 낮춘다. 둘째, 작은 힌트에 빠르게 응답한다. 그 응답성이 당신의 새 좌표를 굳힙니다. 혹시 지금 떠나보내야 할 관계가 떠오르나요? 혹은 최근에 이어진 기묘한 연결고리들이 머릿속을 스치나요? 그렇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그 장면들을 조용히 써 내려가 보세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경험을 앵커처럼 현재에 고정합니다. 나는 오르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호흡과 함께 한 번, 손끝으로 한 번 더 새기세요.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파수의 정렬입니다. 당신이 이 두 징후를 통과할 때 삶은 더 빈틈없이 단순해집니다. 의미 없는 소음이 줄고 의미 있는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관계의 결은 분명해지고 선택의 이유는 간결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기보다 맞닿은 것에 응답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때 당신의 하루는 의도와 우연이 서로를 빛내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나는 흐름의 관객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였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징후로 향합니다. 4개의 변화가 안팎에서 충분히 조율되면 한 가지 감각이 분명해집니다. 남의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감, 그리고 억지로 찾지 않아도 서서히 떠오르는 방향 감각. 그것은 번쩍이는 계시라기보다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맡게 되는 익숙한 나무 냄새에 가깝습니다. 길은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잡음이 가라앉을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고요하고도 혁명적인 변화를 함께 다루려 합니다. 5번째 징후는 다른 모든 변화들을 아우르며 삶 전체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와 분명한 방향 감각입니다.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외부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나 설득 없이도 내 선택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이해나 동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울림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예전처럼 자료를 끝없이 모으지 않고도 직관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이 맞다는 감각 하나로 충분해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감정적 고집과는 다릅니다. 조급하거나 방어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뇌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처리 과정을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전두엽의 창조적 기능이 억눌린 두려움의 회로 대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더 넓어지고 관점은 더 유연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며 방향성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명료함이 번쩍이는 계시처럼 찾아오기보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서서히 거치듯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갈구하던 인정, 지위, 칭찬은 점차 빛을 잃습니다. 나의 가치는 증명하거나 거래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파수의 삶은 곧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 위에 세워집니다. 양자 물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관찰자와 장이 완전히 동조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나 긴급함에서 현실을 수축시키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만하다는 상태에서 삶을 바라보면 장은 그 충만함을 반영하는 경험들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충분하다는 주파수의 위력입니다. 이 징후가 삶에 가져오는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함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결과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상황을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 안의 울림과 맞는 행동만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때맞추어 문을 열어줍니다. 행동이 결핍을 채우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공명에서 흘러나오는 표현이 될 때 삶은 자연스럽게 제 궤도를 찾아갑니다. 자기 가치의 안정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끊임없는 확인과 보상을 요구하던 관계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연결만이 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반대하거나 비판해도 이제는 그 말이 곧 나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관점일 뿐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동이 높아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 상태는 측정 가능합니다.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룰 때 면역력은 향상되고 호르몬 균형은 회복되며 인지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즉, 자기 가치를 깨닫는 일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신체적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는 이 조화가 더 높은 확률의 결과들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안정된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이런 감각이 조금이라도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것을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방향은 언제나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잡음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살펴보세요. 혹시 이미 당신 안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고요한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현실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몸에 새기는 짧은 연습으로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변화를 시작하게 하지만 몸에 각인된 경험만이 그것을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높은 주파수에 닿을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징후를 따라가며 내면과 몸, 관계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책 속의 문장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체험을 통해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정보가 아니라 체화가, 지식이 아니라 공명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연습을 통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파수를 당신의 몸과 장에 새기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거나 누워보세요. 두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나 심장 위에 올려두고 가능하다면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먼저 깊고 느린 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배와 가슴이 부드럽게 팽창하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입으로 내쉴 때 온몸의 긴장이 흘러내리듯 녹아내립니다. 두 번째, 3번째 호흡을 거듭할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무겁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주의를 가슴 앞 공간에 가져갑니다. 마치 당신의 심장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투명하고도 부드러운 구체가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구체는 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발광하며 당신의 호흡에 맞추어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빛은 선명해지고 내쉴 때마다 그 빛은 넓게 퍼져 당신을 감쌉니다. 이 에너지의 장 안에서 최근에 느꼈던 작은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대단한 사건일 필요 없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따뜻함을 느꼈던 기억,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 안도했던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스친 짧은 체험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의 감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지금 몸 안으로 불러들이세요. 그 감각이 차오를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관찰자다. 나는 장이다. 나는 주파수다. 이 3문장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선언이며 동시에 기억의 회복입니다. 이 말들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머리까지 울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심장에서 내보낸 진동이 척추의 뼈를 울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빛의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따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곧 현실의 리듬이며 가능성의 장이 당신을 통해 형체를 얻습니다. 여기서 몇 번의 호흡을 더 이어가세요. 분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다만 몸과 에너지장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혹시 몸이 따뜻해지거나 숨결이 한결 가벼워지거나 가슴이 넓어지는 듯한 감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파수가 새롭게 정렬되는 징후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현재로 돌아옵니다. 눈을 뜨면서도 방금까지의 고요와 확장을 놓치지 말고 그 여운을 함께 가져오세요. 혹시 당신은 방금 이 짧은 연습에서 작은 떨림이나 미묘한 울림을 느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순간들 속에서 스며듭니다. 당신이 주파수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바로 이 순간, 새로운 현실은 이미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높은 주파수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수많은 이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당신이 이 진동을 유지하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마음의 울림을 남겼다면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오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기 위해서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기 위해서든 그 순간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주파수와 함께하겠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궤도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마주하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이미 장과 연결되어 있고 이미 진동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평온은 이유 없이 찾아오며 몸은 스스로 긴장을 풀어내고 관계는 정직한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며 동시성은 흐름의 메아리로 울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외부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본래부터 충분했다는 사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이 주파수를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그에 맞추어 당신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